굿모닝 마켓입니다. 물가지표와 미 대선 TV 토론을 앞두고 시장은 업종별 차별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불안함의 파도 속에서 버티는 쪽은 어디고 또 넘어지는 쪽은 어딘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간밤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S&P 500과 나스닥은 이틀 연속 상승세 이어갔지만 다우지수는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쳤는데요. 다우지수가 0.23% 떨어진 반면 S&P 500과 나스닥은 각각 0.45%, 0.84% 오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시총 상위주들 흐름 보시면 애플 같은 경우 EU에서의 벌금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최대 100억 달러 납세 부담이 예상된다는 소식과 함께 애플 인텔리전스에 대한 엇갈린 평가가 더해지면서 변동성 보이다가 결국에 마감이 하락이 됐습니다. 이외에 대형 기술주들은 오라클 실적 발표 영향을 받았는데요. 실적 발표에서 예상을 상회한 가이던스 발표하면서 오라클은 11% 넘게 급등 마감했습니다. 특히 아마존,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와 파트너십 체결 소식이 전해진 점도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마이크로소프트도 2%대, 엔비디아도 1.5%대 상승했고 알파벳과 아마존도 각각 0.31%, 2.37% 올라줬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보시면 메타는 보합권에서 머물렀고요. 일라일릴리는 0.77% 하락한 반면 테슬라는 유럽연합의 관세 인하 언급과 또 도이치방크가 단순히 자동차 제조업체가 아니라 테슬라는 여러 산업을 재편하려는 기술 플랫폼이라면서 긍정적인 투자 의견 내놓으며 4%대 상승했습니다. 반면 GM이나 포드 등 다른 완성차 업체들은 BMW가 중국에서의 수요 둔화와 리콜 등 실적 둔화 경고로 11% 넘게 급락하자 함께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정리하자면 대형 기술주들의 경우 이어지는 저가 매수세와 오라클 영향으로 전체적으로 강세 보였습니다. 반면 가장 하락률이 컸던 두 섹터는 금융주와 에너지주였는데요. 우선 은행주 짚어보면 연준이 은행권의 반발을 수용해서 미 주요 은행의 자본금 상향 요구를 최초 예고안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기로 한 것이 호재였습니다. 지난 7월에 예고한 최고 규제 강화 예고안이 대형 은행 기준으로 20%였는데 9% 상향에 그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하지만 JP모건은 내년 순이자 수익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면서 주가가 5% 넘게 하락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사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인데 이 영향으로 은행주들 대체로 하락했습니다. 시티그룹, 웰스파고 등 대형 은행주는 물론이고 웨스턴 얼라이언스나 시티즌 파이낸셜 등 지역은행주들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4개 기업으로 구성된 KBW 은행지수도 1.8% 하락했습니다. 한편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물가 둔화 확신이 커졌지만 여전히 최악의 기준으로는 경기 침체와 높은 물가를 의미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경고를 삭제하지 않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최근 경기 침체와 관련된 내용이 시장을 누르고 있을 때 나온 발언이란 점에서 여전히 부담을 줬고요.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에서 시장은 곧바로 반등을 했지만 이 불안한 심리는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하나 크게 하락한 곳 바로 에너지 관련주입니다. 중국 수출입 통계에서 원유 수입이 감소했다는 소식과 오펙이 원유 시장 보고서를 통해 2025년 수요에 대해 하향 조정하자 크게 하락했습니다. 브렌트유는 2년여 만에 처음으로 70달러를 하회했다고 하는데요. 브렌트유는 배럴당 69달러 선에, WTI는 배럴당 65달러 선에 하락했습니다. 금융주, 에너지 관련주, 그리고 자동차 업종까지 하락한 업종들 결국 경기 침체와 관련된 부분이란 점에서 엔화나 채권, 금 등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대됐습니다. 국채 금리는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단기물 하락이 이 장기물 하락보다 컸습니다. 2년물은 3.59%대, 10년물은 3.64%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 경기 침체라는 단어를 쉽게 떨쳐내지 못하고 불안한 흐름 시장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업종별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린 하루였습니다. 과연 발표될 인플레 지표들이 시장에 도움을 줄지 함께 지켜보시죠.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